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한 5번 안쪽으로 들어보셨다 이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앞에 강의가 건강 강의였는데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는 강의 아닙니다. 제 강의는. 네. 그냥 편안하게 인생 극장 보러 왔다. 아니면 그냥 생생경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혜받은 다이아몬드 이승옥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까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꼭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셔도 아시겠죠? 나이가 한 40에 초등학생 딸 2명, 전업주부인 아내인데 전업주부인 아내는 그냥 현모양처만 꿈꿔요. 요즘 같은 세대에 왜 현모양처럼 꿈꾸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그냥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내. 근데 제가 이제 뭐 아까 소위 잠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젊을 때 사업을 좀 크게 했다가 크게 성공하고 크게 망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한 빚이 한 5억쯤 됩니다. 국세 청구까지 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전재산이라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24평 아파트에 살 때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깝깝하시죠? 네? 여러분들이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메리카 빼고요.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상황이 됐다면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있을까요? 언뜻 생각나는 게 없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사람들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저희 어머니 전화하면 왜 전화했니? 이렇게 됩니다. 돈 얘기를 할까봐. 누구도 제 전화를 피하고 저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 저런 상황이 만약에 제 자식이나 누가 됐다고 해도 깝깝하고 하여간 저는 어떻게 잘 이겨냈습니다만 굉장히 깝깝하고 힘든 저런 상황이 돼야만 여러분 꼭 아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런 극악의 상황에서도 아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이게 바빠서요, 뭐 어때서요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 정도 상황이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제품을 전달할 때 치약이죠, 치약. 치약을 10개를 주문하면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걸 먼저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했고요. 컴퓨터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생활에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뭘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들은 프로그래밍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한글 컴퓨터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나는 10년 이내에 내 사업을 해서 내 일을 할 거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지가 지금은 사실 두려워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단 집은요 저한테는 안중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새끼고 너무 이쁜데 그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성공하고 싶고 명예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지 직장에 굉장히 한밤중까지 새벽까지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급이 굉장히 빠르고 또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한 2, 3년 만에 연봉 몇 배로 뛰고 팀장으로 제가 스카우트를 하는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 선배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좀 치질해 보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자고 제가 딱 30살에 전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IT 조그만 컴퓨터 사업을 합니다. 전 재산을 이제 집에 이제 뭐 있는 거 말고 현금 가능한 전 재산이 일단 780만 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세웠고 조그만 정말 코딱지만한 사무실을 산 정도였고요.
중고 컴퓨터, 중고 전화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열심히 그때도 저의 이제 그 주된 잠자리는 낙고라고 치면 돼요.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는 집에 계속 들어와라 하는데 왜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집에 계속 들어오라 그러는데 정말 웃지 마세요. 그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는데 매일 저를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잠 못 자요. 너무 어렵게 사업, 진짜 매주먹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누가 뭐 이렇게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제 사무실에다 라고라고 침대 하고 자면 그렇게 그냥 편안해요. 근데 앞에 시작해 집에 들어가면 계속 천장 보다가 뒤척이다가 저는 그 월급날이 월급이라는 게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저 느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들어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래도 열심히 사는 덕분에 제가 한 3년 차에 매출 한 100억, 4년 차에 뭐 120억, 125억 뭐 이 정도 하는 그래도 직원 한 25명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그래서 조금 견실하게 사업을 이제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또 그 아시는 분들이 캐나다에 이제 지인들이 있었는데 벤처 사업을 한대요. 벤처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가 너무 자금이 딸리니까 이 대표가 엔젤 출신이니까 우리 회사에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돈을 긁어모아서 그때 한 1억 5천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1년 반 만에 캐나다의 제일 큰 IT 회사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저희 회사 그때 카티카라는 회사였는데 기술은 좋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하거나 요즘 뭐 이런 거 중요한 뱅킹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데이터가 인터넷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암호화를 다 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은. 근데 그 암호화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효율이 좋다라는 평을 받아서 그래서 탈락. 제 주식이 그때 17%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제가 주식 가치로 따져보면 받은 게 한 24억, 25억 정도 돼요. 그때 당시 그 대시도 운만 아파트 서울 때가 3억 정도만 샀습니다.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한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생이 내가 너무 잘 선택했고 열심히 살았고 한국에서도 참 잘 되고 잘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회사를 다 팔고 나니까 그때 또 그 회사 보드 멤버들하고 두 번째 벤처 회사를 또 캐나다에 크게 차려요. 이번에는 이제 돈을 많이 했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8억 정도를 집어옵니다. 진짜 이것도 다 해서 넣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것도 어떤 기술이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카카오 전화하고 이런 거 인터넷 전화 하잖아요. 그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에요. 그때도 지금은 사용하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또 일르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저는 엔지니어스는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01년도에 불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나오고 제 인생도 이렇게 됐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고 기술적인 그 트렌드도 잘 읽었고 투자도 잘 됐고 이쪽만 잘 되는데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내가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걸 이해하는데 왜 내 인생이 저렇게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다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런 이제 아까 그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이 젊었겠죠. 근데 버티면서 목을 살아야 되니까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합니다. 자영업 맞춤형 목적을 시작해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맞춤형 목적을 하는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현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요. 버티는데 1년 정산해 보면 몇천만 원 적자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또 하는 게 와이프는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업주부 하다가 본인도 안 되겠나 봐요. 양복집도 나와서 도와주다가 이제 세탁소도 하다가 또 제가 또 애들이 뭐 이렇게 뭘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양복집 하면서 또 대리운전도 해보고 열심히 살려고 심장 발버둥을 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앞에서 말씀드리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그래서 막 분당에 있는 여기 사우나를 누가 아시는 분이 또 도와주겠다고 해서 얻어가지고 조그만 부식집도 하는데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맛있기도 하고 잘 되는데 찜질방은 제가 몰랐는데 여름엔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이 밖에 있는 매장이면 될 텐데 딱 4월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구가 확 줄어요. 그것도 하다가 그때 찜질방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아메 하겠다고 하면 제가 알았죠. 아메이는 저는 좀 알았었는데 당신은 못해. 전업주부 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 일을 하는데 뭘 사회를 뭘 한다. 바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어? 당신같이 순하고 사람 말만 잘 믿는 사람은 안 돼. 못해.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아미도 사업인데 이게 쉬워?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SP를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거 많이 사줬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한 달 더 있는데 뭐 트위스트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가 20일 살지는 않았나 보다. 그래도 또 누가 더 사주나 보다. 근데 세 번째까지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집회를 했다는데 그때 제가 사업했던 사람이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거나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집회가 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도 막 찾아오시고 막 그런 랠리 같은 이런 무대에 나오라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현명하게 나갔습니다. 똑똑하죠? 그냥 딱 센스가 느낌에 지금은 가야 그래도 나중에 욕을 안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제가 지금 두고두고 해야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나갈 때 와이프하고 딜을 했었어야 돼. 그 애교를 통장을 내 앞에 해줘.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큰 수익이 들어올 줄 모르고 그래 그냥 눈치 안 보이게 적당해서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제가 이제 아미 사업을 하려니까 그 양복점을 붙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시간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좀 손해를 보고 양복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 제가 이제 스카우트해서 들어가서 또 일을 합니다. 가서도 아미 열심히 하면서 또 회사에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꽤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입니다. 타나텀스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꽤 컸는데 제가 나온 다음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꽤 큰 회사, 우리나라 회사지만 꽤 큰 회사고 그때 전무로 이제 넘버 2로 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여기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합니다. 성취하고 그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 망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거는 꿈을 꾸지 못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며 살았거든요. 뭔가 계속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에 있는데 아까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은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좀 모자랐던 것도 있겠지만 꿈이 안 커지더라고요. 저한테 드는 생각은 절망만 드는 거지 꿈이라고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랬던데 배고프진 않죠. 근데 돈이 없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양복집에 앉아서 조그만 양복집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나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살려고 하긴 하는데 야 이승우 평생 너 이거 끝나야 돼? 이거 근데 아까 그 상황에 대안이 정말 잘 못 찾겠다. 돈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은 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했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 통해서 아내를 만나고 제가 이제 큰 펑션장에서 그때 유사님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막 그 삼성제 다니다가 이제 해서 밴드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음악도 좋아하고 하니까 너무 아마추어 실력인데 그분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딱 꼽혔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저게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강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를 왜 하냐 물어보면 저는 꿈 때문에 합니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또 많은 게 이룬 것들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평 살면서 먹고 살려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고귀한 존재인데
근데 먹고 사는 것을 좀 떠나서 정말 먹고 사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이막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인생 이막은 사실 뭐 실패는 했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 이막은 2010년도에 와이프를 통해서 여름에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년도에 에메랄드 성취합니다. 덕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우더 세미나를 동시에 성취했고요. 와이프 최영수 리더는 저 때 연대보증 썼다가 좀 그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연대보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은행 대출을 받고 그러려면 연대보증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저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찍어줬어요. 그런 암울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 안 하고 여보나 이거 하는데 뭐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니까 해줘야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죠? 네, 미안한데 그래서 와이프가 이게 신용불량이 많았다는 게 정말 다 진짜 너무 압박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사이드 생활하지만 제일 먼저 와이프를 물론 저도 금액이 작긴 했지만 그래서 최영수 리더를 신용회복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카드를 만들고 저도 와이프 다 왔으니까 일단 누구예요? 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용회복을 시작해서 부재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저희가 다이아몬드 성취하고요. 그래서 그때 두 채를 모두 청산합니다. 저도 그때 신용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메이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그 프랜차이즈도 전문가니까 또 컨설팅 일을 또 이렇게 또 해달라는 데도 있으면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돈을 계속 열심히 살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살다가 그때 그 아까 그 아파트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살다가 지금 이제 50평 이제 저희가 이제 남양 독소라고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고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원몰 찬스입니다. 이게 기회가 그냥 편하게 오기도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빨리 찾아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저는 굉장히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자료가 몇 년 전 자료예요. 근데도 앞으로는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이 발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있지도 않을 시기였는데도 이렇게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전문가기도 하고 전문 경영이기도 하고 상품 기획 전문가, 동기부여 전문가, 라이프 플랜 다 해당이 되는 아메이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휴먼 네트워크라는 게 앞으로 시대에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가 정말 그래서 아메이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지금 세계에 접속이 되고 있어요.
저게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AI, 로봇 시대가 여러분들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나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런 시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없어지는 거예요. 좀 다음에 좀 바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챗GPT가 얼마 전에 챗GPT 4.5라는 버전을 뉴 버전을 일주일 정도 전에 발표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챗GPT도 써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텍스트 기반에 하면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고 반응 속도도 좀 느리고 뭐 되게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버전은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전화기에다가 바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해주고 저기서는 안 나오지만 저기서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탈리아로 번역해서 바로바로 리액션해서 해주는 그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기존 GPT는 글자로 명령하지만 챗GPT 4.5는 실시간 반응이 특징입니다. 글과 음성, 지금 저는 그 컴퓨터 코딩인데요. 코딩한 내용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1000분의 1초 만에 반응합니다. 오픈 AI 시연 영상에선 실제 사람처럼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Can you deep do that on my breast? Okay, here I go. Whoa, Slug. Go a bit there.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심지어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가 하면 이야기 일부를 노래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저런 시대가 우리 챗G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불과 한 1년, 2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빨리 그냥 지금은 뭐 저도 이제 IT가 전문가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하는 일들이 다시 생각해보면 제일 많아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언제부터 사람 얼굴 보고 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하이패스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예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일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내가 나이 먹어서 나는 뭘 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은 우리 자녀까지 생각을 하고 많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봤을 때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AI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제품을 먹어보고 전달을 못해. 무슨 맛인지 성분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성분을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 먹어보니까 나 지금 두통이 없었어. 그러면 나도 하나 갖다 줘. 이게 아니고 우리 사업? 그렇죠?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일은 어떻게 될까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인간 수명 100세, 120세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지만 저출산이 사실은 더 똑같은 문제인지 더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면 2명이 결혼해서 0.6명을 낳아요. 둘이 해서 1명만 낳아도 반이 1인데 둘이 결혼해서 반의 반을 못 낳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둘이 결혼해서 둘은 아예 똘똘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30세에서 40, 50대 세대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령화 사회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봉양을 해야 되는 세대고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 캥거루 우리 애들도 취직을 한다고 애도 안 나니까 집에 그냥 늘러붙는 그 애들까지 같이 두룩해야 되는 암울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MZ세대 분들은 빨리빨리 독립을 하세요. 저희 딸도 나갈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마음을 안 닫는 걱정거리라서 이렇게 초령 사회 또 기업도 점점 수명이 짧아져서 빨리 회사들이 생겼다 없었다. 또 문제는 은퇴 시기 후 점점 빨라집니다. IT 쪽도 40대, 50대 초반이면 거의 대부분 다 은퇴하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이 특히 노동시장이 굉장히 실제 은퇴 연령이 50보다 굉장히 많죠. 7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지만 생활이 되는
근데 실적으로 퇴직은 49세 평균 이 정도에 퇴직을 하고 있는.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하고 AI는 계속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무소득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돈 없이 살아야 되는 암울한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바쁘게 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경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깜깜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보통 전 직장인 해봤고요. 자영업도 해봤어요. 유튜버는 안 해봤네요. 유튜버는 안 해봤지만 좀 또 배민이나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워낙 배달 시대가 많아지니까 저런 시대들 그리고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로 돈을 불리기도 하죠. 부동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가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사는 집에 살면 그게 내 재산이에요. 재산이죠. 재산인데 그거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송파에서 살아서 한 10억 되는 집이라고 가정하면 그 10억을 현금화하려면 여러분들이 저기 충남 어디 아니면 전라도 여길 가서 이사복 이렇게 집어얻고 그래야 한 12억이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내 라이프를 완전히 전혀 다른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 환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좀 깔고 가는 거고 우리 아파트 앞동네 아파트 조금 가더라도 돈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돈이 내 돈 안에 수준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사실 투자하기가 사실 뭐 집 하나 있고 더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좋은 대안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네. 저 부동산 투자했다가 일단 망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불안해서 주식과 코인 또 예금 적금에서 뭐 큰 돈은 안 되니까 발표한 건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뒤에서 리얼하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었다 이런 얘기 해놨었어요. 9억 뛰면 엔장로 50만. 보통 투잡스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요즘은 엔장로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을 보통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 보면 청년층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요. 그리고 저녁과 삶을 휴일 포기한 부업을 택한 사업대 시장인들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며칠 전 기사니까요. 월급만으로 못 버텨요. 직장이 55명 퇴근하고 부업된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배달이나 대리운전 아니면 유튜버 굉장히 멋있죠. 저도 유튜버를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 19년도에 제가 퇴직을 하면서 나는 여행 유튜버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못했는데 유튜브 평균 수입이 연 2,900만 평균입니다. 상위 1%는 많이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위 1%좀 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라면을 한 20개씩 드셔야 되고요. 티야 뭐 힙합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보는 유튜브입니다. 되게 만족하는.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면 뭐 굉장히 능력 있는 탤런트를 정말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좀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시적으로 2,900이라고 그러지만 시적으로 한 10만 명 수익 구독자가 넘어야 그래도 월급 생일과도 낫다고 해요. 근데 10만 명 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저 어떤 분도 있죠. 게임 유튜버인데 5,000명 500건도 하고 막 하는데 한 달에 뭐 10개씩 올리는데 한 달 동안 30만 원 버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다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벽돌 쌓는 걸 배워서 벽돌을 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도 정말 요즘 너무 큰 문제예요. 자영업이 대출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1,100조인가 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정도로 지금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버텼잖아요. 자영업이 왜 어려우면 저 자영업 해봤지만 문을 여는 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문 열 때 나는 잘할 것 같아. 내 친구 쟤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다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또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가니까 저한테 또 뭐 해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컨설팅 해달라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얘기했는데 건물주예요? 건물주 아니면 저는 그냥 컨설팅 제가 돈 안 받고 그냥 안 합니다. 건물주들은 해도 돼요. 건물주들은
건물주들은 딴 데서 좀 세갖고 여기서 내가 돈 안 해도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해서 음악도 틀어놓고 내 친구 들어오면 커피 한 잔 주고 커피향 나는 아침에 그 아니면 또 아침에 크로아상 하나 구워가지고 평면상 하면서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거 하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맥도날드도 우리나라에 커피가 더 많은 거 아세요? 네. 치킨을 뛰어넘고 우리나라 치킨을 옛날에 치킨 너무 많았죠. 치킨 뛰어넘는 건 벌써 옛날이고요. 근데 많아져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커피를 그만 많이 먹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는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한 달에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벌면요, 바로 옆에 바로 스타벅스가 들어오거나 저희 캐나다 사람들가 들어와. 이 사람들은 원래 그게 하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수입을 바탕을 이상내게 자신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모욕하는데 여러분 프랜차이즈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프랜차이즈들은요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경쟁에서 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0% 넘는 자영업자 폐업. 이제는 지금은 이게 왜 수치가 나면 코로나 때 버텼어요. 대출 받아서 빡빡해서 버텼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더 못 버티니까 지금 막 폐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오죽하면 폐업하면 이렇게 물건들 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나 매입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할 정도예요. 자기 창고에 그득그득 너무 많이 쌓았어.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그 2017년에 조금 이제 수익도 좀 늘어나고 할 때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 주 정도 살 만큼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비트코인 칩도 사보고 근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한 주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저거 한 주 정도 살 여력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은 캐나다의 그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기 전에 마리화나가 이제 하는 그런 상장회사 주식을 제가 이제 저만큼을 미안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마리화나가 이제 총리가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합법하면 이제 그 마리화나가 대마초입니다. 대마로 만든 음료 뭐 이런 것들, 뭐 의약용 이런 것들 되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딱 저만큼을 그걸 샀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알았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라도 샀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요. 그만큼 투자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비트코인 책을 사서 봤다니까요. 비트코인 책을 사서 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기는 그래도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이니까 그래도 했는데 그거 주식 지금 다 해서 3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일이 깔아놨어요. 저걸 아직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사니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비트코인에 쓰면 대박나죠.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것도 정말 투자하기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데 정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아메이를 하냐면 이런 얘기들이죠. 탄탄한 역사. 아메이는 벌써 60년이 넘었고요. 이렇게 오래된 회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하는데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회사가 5년이나 10년 정도 하다가 무너지는 회사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자산이 너무 아깝죠.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 또 철학도 굉장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철학